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 동해안 지역 85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 2일 현재 352만 7,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일 하루 동안에만 35만 6,498명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약 23% 정도 감소했으며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113만 300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FC 홈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강원도를 방문하는 타 지역 원정 팬들에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강원 원정 패스를 올 시즌 종료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티켓을 소지한 방문객은 테라로사 강릉 지역 5개 지점 음료 10% 할인과 강릉 샌드 3만 원 이상 구매 시 캔커피 증정, 유리알 유희 소품샵 10%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 원정 패스는 원정 응원으로 온 축구 팬들이 경기 관람 후 강릉의 주요 명소와 상권을 방문하며 지역에 체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원주시가 2026년 제1차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내 3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우산동 일대 모란길 골목형 상점가와 반곡동 혁신도시 3구역, 신림면 황둔캠핑로 등 3곳으로 250개 점포가 지정됐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자체가 업종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역을 묶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3일 오전 10시 37분쯤 원주시 수암리 5번 국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승용차가 1차로 공사 현장을 발견 후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신호수 공사 차량을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오늘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하와 서부시장, 명주동 일대에서 2026 강릉국가유산야행을 개최합니다. 올해 야행은 청년과 청소년 참여 콘텐츠를 확대했으며 야행을 통한 구도심 활력 회복, 국가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중점으로 운영됩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14일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사와 15일 개최되는 청소년 한복 패션쇼가 열리며 매일 저녁 9시 30분에는 라이트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강릉시가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방학 틈새 돌봄 사업을 오는 21일까지 운영합니다. 틈새 돌봄센터는 방학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종일 돌봄과 함께 오전 간식과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아동센터 20곳과 다함께 돌봄센터 3곳 등 모두 23곳이 참여합니다. 이용료는 센터 여건에 따라 일주일 기준 10,000원 이내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119 특수대응단 양양항공대 소속 구조견 가온이 경기 안양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119 특수대응단은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실종 사흘째인 남성을 찾기 위해 구조견 가온과 핸들러 강하영 소방장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가온은 수색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출혈과 골절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실종자를 찾아냈고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견 가온은 지난해에도 경기도 가평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는 등 재난 현장에서 뛰어난 탐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오토바이에 탄 배달기사에게 생수와 냉간 목도리를 담은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무더위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네, 신호대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최근 강원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지난 30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69명.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밖에 있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열사병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부채질을 해주거나 몸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 건강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영월군이 국내 유일의 텅스텐 생산지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 공급망 구축이 기대되지만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또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일대입니다. 이곳에 텅스텐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원료 생산과 정제련, 가공시설은 물론 관련 기업도 함께 유치해 반도체와 방위 산업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는 사업비 60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곳 산솔면 녹전리 933-1번지 일대에 22만 2,16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영월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얼마나 오염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옥동천에 중금속 오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뭐 죽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건지. 건의 앱으로 찾아보니까 그 폐렴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긴답니다. 폐렴 환자가. 그 선진국에도 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재 국내에서는 순도 65% 수준의 텅스텐 정광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순도 99.9%의 산화 텅스텐을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고순도 텅스텐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정부가 지정한 30대 국가 핵심 광물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텅스텐을 채굴하는 광산 운영이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자원관리와 공급망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5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역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정부의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관리와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에서도 모든 아리랑의 시원, 그 뿌리로 꼽히는 소리가 바로 정선 아리랑입니다. 최근에는 한류그룹 BTS의 인기와 더불어 K문화의 원조, 아리랑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선 지역에서는 이 아리랑을 통해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10월 열리게 될 정선 아리랑제 소식까지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의 미니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리랑문화재단 박물관에서는 매년 우리 정선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향토사를 찾아서 특별 기획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지역에는 광산이 90여 개가 있었는데요. 그 광산에 근무하시던 그 근로자들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현재 우리 군 정선군의 인구의 2배가 넘는 7만여 명이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이 어찌 보면은 애환과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을 담는데 광사는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막장 인생,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산으로 출근을 해서 들어갈 때 갑반, 을반, 병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상당히 가족들과의 인사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면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서 그러한 슬픔, 애달픔과 고된 그러한 노동요를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서 심정을 흥얼흥얼 노래했던 것이 아리랑과 일맥상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또 현대적 감각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랄이라는 공연, 그리고 또 정선 아리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과 리듬, 정조를 담은 떼꼬리라는 소리극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정선 5일 장날은 물론이고 토요일 날 상설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서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3대 공연 예술 축제 중에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영국 에딘버러 축제를 비롯해서 또 우리 이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멕시코, 카자흐스탄 고려 민족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대사관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우리 정선군하고 우호 교류 도시인 일본 타라시 공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초청한 타이페이 로드쇼에도 참여를 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8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민족이 한 5만여 명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스쿨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픈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해주고 또 고국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가 어느덧 이제 정선 아리랑제를 한 지가 반세기를 지나서 또 금년도 50일에 정선 아리랑제는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인데요. 금년도 아리랑제는 10월 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정선 아리랑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26년, 27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2개 부분, 110개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우리 50년 역사관을 지난 연도에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제관을 만들어서 아리랑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웹툰, K-푸드 등 세계인들은 한류 문화에 관심을 넘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 한류 문화 중심의 정선 아리랑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여러 장르를 접목을 해서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개발을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룰로 불리는 학교 폭력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격투를 벌이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2명이 마주서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이른바 스파링이나 야차룰로 불리는 격투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학교 폭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시작했다면 학교 폭력이나 범죄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호장구도 없이 정말 그냥 룰 없이 그냥 하다 보니 그 파손, 아이들이 외상으로 입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로 인한 그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은 모르고 있고 그냥 장난이다라고 하고 이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이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상해 등의 형사 책임은 물론 학교 폭력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폭력을 부추기거나 돕는 행위 역시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파링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복싱과 같은 스포츠 시합은 선수들이 장시간 동안 이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 신체에 대한 이해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합 현장에는 링 닥터가 있고 철저한 안전장치가 이제 마련된 속에서 경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훈련 교육 없이 하는 것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요.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버리고 학교와 가정에서 스파링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횡성군이 지난 1일 횡성전통시장조합 고객센터에서 민선국이 첫 횡성장날 열린 군수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열린 군수실은 생업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장날에 맞춰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주요 민원으로는 버스 노선 조정과 주차 공간 확보, 마을 안 길 포장 등 생활 밀착형 요구가 주를 이뤘습니다. 횡성군은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과 제안들을 관련 부서별로 즉시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할 방침입니다. 횡성군이 오는 5일 병지방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횡성군은 현재 산림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과 불법 행위 15건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행위와 쓰레기 무단 투기, 평상과 물막이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2016 강원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합숙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문항 출제팀과 외부 검토팀 145명이 참여하며 2027학년도 수능에 대비한 강원 모의평가 문항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합숙 검토는 지난 2월부터 도내 중등교사 100여 명이 개발한 문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등 12과목의 문항은 수능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평가 문제지로 제작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